이게 원래 완성선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4cm를 올라올 거니까 사실은 원래 여기다가 심지를 이만큼 더 붙여주거든요. 근데 4cm를 올라오니까 여기 꺾어 박는 그 마무리 선이 지금 현재 심지가 다 붙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구태여 여기까지 올려서 심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뒤집은 상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막 풀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원래선 이게 지금 삼각으로 접해서 올라갈 부분,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부분, 요대로 생긴 대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선이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조금 삐져나와서 다려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원래 오리지널 선을 그대로 확인을 해서 자를선을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럼 끝이 다 맞죠, 사이즈가. 끝이 이렇게 보자. 사이즈가 다 맞죠, 잘. 그러면 저는 이제 원래 이게 오리지널 완성선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심지가 시접 분량이 5cm예요. 어쨌든 완성선도 4cm 올라가고 시접 분량도 거기에서 5cm가 돼야 되니까 원래 오리지널 완성선에 1cm 나간 부분이 잘릴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오리지널 선에서 4cm가 올라간 부분이 이제 다 선을 그어 놓을 겁니다. 요렇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걸 안 해놓은 관계로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조금 불편하지만 제가 조금 다음에는 설치를 하고 요런 식으로 정확하게 원래 오리지널 선에서 선보다 4cm씩 올라간 선을 정확하게 군데군데 그려줘야 됩니다. 뒤집어서 또 마찬가지 이렇게 뒤쪽 상황입니다. 4cm 여기다가 좀 찍어주고 여기서 힘들게 하죠. 제가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4cm 이렇게 해주고 제가 요 라인을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나중 완성선이 여기면 얘처럼 여기가 완성선인데 5cm 시접이 있죠. 요만큼 그 시접만큼 한 다음에 자르고 올게요.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지금 원래 완성선이 요만큼 보세요. 여기가 원래 완성선이었고 여기서 4cm 그 다음에 그 4cm에서 5cm 그러니까 결국은 요 시접 분량에 시접을 결국은 시접을 4cm를 잘라내고 당연히 완성선도 4cm를 다 4cm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상황에서 자 이런 망을 올려놓고 제가 그러니까 이걸 할 때도 요 라인을 요 원래 있던 바깥 라인 이거를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렇게 다리지 마시고 요렇게 펴서 다리지 마시고 요 모양을 살린 상태에서 각을 줘서 요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미를 할게요. 올려놓고 다려도 되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조건 직선이 아니라 원래 그 오리지널 선에서 똑같이 4cm씩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르고 똑같은 그러니까 완성선을 자르고 그러니까 자르는 만큼만 자르고 거기서 똑같이 4cm로 올라와서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건 뭐 사람에 따라 달란데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완성선을 잊어버리면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와요. 자, 요렇게 이제 여기를 잘 완성선 이 부분을 잘 접어주기 위해서 이제는 제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완성선에서 4cm 올라가요.
더 올라가야 돼. 이제 여기는 그 스플릿된 부분은 되도록이면 나중에 따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 딸지 덜 딸지 그건 모르거든요. 많이 딸수록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야지 원 모양을 잊어먹지 않거든요. 지금은 제가 조금 모양을 잘 살리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라인을 한번 잊어먹으면 정말 소매가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을 잊어먹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잘 모서리를 이렇게 모서리를 잘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다려놓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끝에 스플릿을 맞춰놓고 코너를 예쁘게 만든 다음에 다시 펼칩니다. 처음에 제가 배울 때는 요 위에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이제 안으로 뒤집어서 어차피 안에서 바느질 할 거니까 안으로 뒤집어서 보이시죠? 여기가 코너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길이를 재야 됩니다. 여기가 센터가 되게. 그렇게 각 자를 잘 놓고 보면 센터를 한번 저 확인한 다음에요. 지금 6.5 그리고 6.5, 6.5 하면 13. 딱 거기가 센터예요. 이렇게 센터를 확인해 놓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좀 표시를 해줘야겠다. 지금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렇게 각을 지어 놨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코너가 있잖아요. 그죠? 이 코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삼각을 만들 겁니다. 삼각을. 그래서 이 코너는 결국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그 코너에다가 제가 지나가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5 자를 이렇게 대보면 이제 센터를 정하고 나서요. 이렇게 대보면 같은 거리가 나와요.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하다 보면 이렇게 맞춰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거리가 딱 나와요. 여기 지금 6.5가 돼서 13cm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센터라고 정해놓은 여기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한번 확인을 그어놓은 선을 확인을 하면 이렇게 뒤에도 똑같이 그 선에 되죠. 그러면 그거를 꼭 바늘을 한 1cm 정도 덜 간 상태에서 더 나온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고 이 코너에서는 되돌아받기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쭉 빼버려요. 한 몇 스티치를 조금 허공에다가 그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코너를 딱 잘 만들어서 이렇게 뒤집으면 나옵니다. 자, 이게 맞습니다. 이제 양쪽이 사이즈가 같다면 당연히 이게 센터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잘 됐죠. 이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걸 다리고 다시 이 단추를 달아줄 거예요. 이게 양갈래로 나눠지는 부분도 잘 펴서 눌러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안쪽 스플릿 부분입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이 1cm 내려와서 지금 토탈 시접 분량이 이렇게 5cm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박는 부분은 4cm.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쪽 말고 이렇게 접힌 이쪽 있죠. 이쪽으로 코너를 딱 만든 다음에 잘 만들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뒤집으면 구태여 송곳으로 많이 안 잡아줘도 각이 딱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위에서 보면 안쪽은 조금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잘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막아줄게요.
여기까지 원래 되어 있던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자, 돌려서 코너를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 연결된 부분 감기네. 이렇게 해서 잘 해줬고, 자, 소매 스플릿이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스플릿을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이제는 뭘 할 거냐면요, 잘 한번 다려주고, 여기를 살짝 한번 다려줄게요. 다리고, 속감은 제가 맨 나중에 합니다. 단추를 달 겁니다. 단추가 요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살짝 엇갈리면서 겹치게 달렸었어요. 이게 원본이. 어떻게 달냐면요, 그림을 그리는데 4cm 위에 달려 있었거든요. 자, 일단 4cm 이렇게 하고, 단추를 이렇게 달기 위해서 1.5 밖에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4cm 해주고, 이게 지금 단추가 딱 1.5예요. 그럼 이거는 단추를 1.5를 하면 딱딱 맞겠죠. 한 1.2 선에서 선을 그립니다. 1.2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요게 첫 번째 단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가 달릴 겁니다. 단추를 한번 달아볼게요. 단추는 혹시 모르니까 기존 자켓에 달려있는 요 색깔하고 똑같은지, 실 색깔이 길게 실을 만듭니다. 두 줄 실을 길게 두 줄 실을 만들어서 네 줄을 만든 다음에 또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고요. 단추를 달 때는 맨 밑에부터 답니다. 맨 밑에부터 다는데, 단추가 한번 이 스플릿을 같이 있게끔 잡아줘야 되겠죠. 또, 자, 여기 그려놨던 단추, 첫 번째 단추 구멍, 여기다가 단추를 끼고, 그럼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단추 구멍이 4개가 있으면 저는 여기서 바깥으로 사선으로 한번 나갑니다. 원래 꼈던, 바늘을 꼈던 여기서 사선으로 한번 위로 사선으로 한번 나갑니다. 대신에 여기는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죠. 원래 있던 선 이거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단추는 주르르 풀릴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항상 매듭을 짓고 끝내고 그 다음 단추를 답니다. 뭐 특별히 얘가 풀릴 일은 없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누가 잡아다니거나 뭐가 걸려갖고 했을 때 주르륵 풀리면 안 되니까 하나씩 답니다. 하나씩. 하나 달고 또 매듭 짓고. 자, 이번에는 그 다음 구멍이 거의 여기에 붙어 있겠죠. 조금 겹쳐서 달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 했죠. 그럼 여기가 지금 나온 구멍이에요. 그럼 그 다음 사선 앞쪽으로 사선을 해서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다시고, 아이고, 돌아갔어요. 잘 잡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 버렸네. 꼬여버렸네. 그렇지. 자,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짝 겹치도 단추가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구멍은 그 앞쪽. 밑에 단추가 위에 단추를 덮고 하는 형태의 단추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 팔 창구멍 열어놨죠. 그럼 이 창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얘끼리 극끼리
붙잡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같이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는 헷갈릴 거 없어요. 그냥 잡아 당기면서 점점 핀을 해갑니다.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놓고 핀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럼 또 아까 센터로 다시 돌아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 했던 고기를 만나죠. 거의 맞죠. 그죠? 여기 아까 자를 때 보니까 뾰족했어요. 그냥 이대로 박으면 됩니다. 너무 뾰족했어. 그럼 그냥 이거는 놔두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그냥 콕 바늘을 박아서 바늘을 콕 박은 다음에 이거는 1cm 정도 1cm 정도만 두고 자 이렇게 박아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소매를 이렇게 하면 소매가 완성된 겁니다.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요. 또 뭘 해야 되냐? 겉감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지 않게 또 이 스플릿 부분은 어차피 막 단추도 있고 이래서 꽉 잡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줄 겁니다. 어떻게 묶어주냐? 이렇게 살짝 요 딱 맞춘 상태에 뒤집어서 어떻게 묶어주냐?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빠질 수가 없죠. 절대 안 빠지겠죠. 밑으로 잘 다려주고 자 이게 창구멍을 막는 겁니다. 원래 창구멍이 있었어요. 없었는데 자기가 만든 경우는 한번 여기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한번 다리미로 다린 다음에 띄고 나서 볼일을 보고 이것저것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맞잡고 밖에서 이렇게 스티치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창구멍이라고 합니다. 소매가 스플릿이랑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처럼